오늘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호텔에서 조식을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나갔던 것 같아요. 아침밥 때문에 강제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죠. 호텔방에 커피 가지고 돌아와서 오늘의 일정을 체크했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이게 출장인지 자유여행인지 휴가를 온 건지 회사인지, 그래도 아침 먹고 나서 4시간 정도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쉬었어요. 계획적이지만 게으른 거죠. 그래도 아무 계획이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늘 일정표대로 뉴욕 국립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잘 차려입은 분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더라고요. 맨하탄이 뉴욕의 강남구라면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청담동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바로 아래 타임스퀘어나 오번가 쪽은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는데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오면은 갑자기 동네 분위기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출입구에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상적이었고, 여기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쉑쉑버거입니다. 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한국에서도 안 가봤는데 여기는 번호판을 테이블에 놓으면 서빙해주는 시스템인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어쩐지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미국이 햄버거 브랜드마다 주문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좀 힘들었어요. 맛이 짜고 느끼한데 뒷맛은 안에 있는 매운 양념한 야채 때문에 매콤했어요. 그리고 후렌치 후라이는 소금 간이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간이 세지 않아서 좀 밋밋한 맛? 여기는 구겐하임 미술관이고요. 역시 어퍼 이스트 사이드 쪽에 있어요. 이 뱅글뱅글 도는 달팽이관 구조로 잘 알려진 미술관이죠. 제가 갔을 때는 현대미술 기획 전시 중이라서 저는 뭐 미술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니까 별 감흥은 솔직히 없었고요. 그냥 건물이 특이하다 이 정도? 맨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데 어쩐지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안 그래도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구조인데 어지러운데 전광판까지 있으니까 더 어지럽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매지가이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미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림을 봐야 만족하거든요. 익숙한 화가와 그림.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그런 그림은 2층에 있고요. 폴 고갱의 그림이죠. 근데 하도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 어지러워가지고 밖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겐하임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 어퍼 이스트 사이드가 보이고요. 제가 여행하는 내내 뉴욕이 생각보다 시끄럽고 더러운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동네 정도면은 뭐 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동네에 살려면 진짜 돈이 많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구경만 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겐하임에서 호텔 쪽으로 내려가다가 센트럴파크 쪽에 괜찮은 호수공원이 보여서 이쪽으로 내려와 봤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센트럴파크가 생각보다 너무 정신없어서 별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호수 뒤로는 또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건물들이 보이고요. 여기가 제 취향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벤치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센트럴파크는 규모가 워낙 커서 호수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제 취향이었어요. 강아지를 산책하는 분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일상적인 풍경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 높은 빌딩들 옆에 이런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게 언제 봐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뉴욕에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지하철을 계속 안 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가요? 뉴욕의 지하철이 너무 더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안 타는 중이에요. 한국에서 싸들고 온 스킨이 떨어져가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던 CVS에서 급하게 하나 샀어요. 한참 걷다가 보니까 플랫아이언 빌딩이 나왔는데 이러면 호텔에 거의 다 왔다는 뜻이거든요. 걷느라 너무 지쳐서 호텔 근처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는데,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미국인들은 이걸 잘 안 먹나 봐요. 작년에 제가 미국 서부에 갔을 때도 그렇고 올해 뉴욕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체를 안 파는 음식점도 꽤 있거든요. 메이드님이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역시 팁을 드린 보람이 있네요. 남이 가사노동을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일주일 넘게 지냈더니 뭔가 집 같기도 하고. 지금 딱 한 6시 넘어서 들어왔죠? 제가 엄지발톱을 다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발톱에 밴드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한국에 비해 물건값이 비싸고 소재도 훨씬 거칠더라고요. 이 로레알에서 나온 장미향이 나는 스킨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팔면 사고 싶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슬슬 저녁을 먹을 시간이 돼서 오늘 저녁은 오뚜기 매콤 낙지덮밥이고요. 점심때 먹은 쉑쉑버거가 너무 느끼해서 매운맛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후식은 트레이더 조의 잔디맛 나는 케일 주스. 버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먹고 있어요. 이제 뉴욕에서 9번째 날 아침이 밝았고요. 뉴욕을 3, 4일이면 다 본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쇼핑이나 뮤지컬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면 짧게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나 즐길 수 있는 경험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뉴욕보다는 서울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 문화가 섞여서 나는 다채로움과 시너지나 다양한 즐길거리는 뉴욕이 좀 더 낫고, 만약에 제게 100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서울에서 살고 뉴욕에 가끔 놀러 올 것 같아요. 아침 먹고 나서 왜 또 라면을 먹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나 보니 점심 먹을 시간대더라고요. 참 민망하네요. 하루의 절반을 먹고 자느라 날렸고, 근데 저 휴가 온 거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구경하는 날이에요. 호텔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걸어서 왔어요.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여기는 뉴욕 증권 거래소고요. 이제 월가의 황소를 보러 가는 중인데, 황소 앞에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황소의 중요 부위를 붙잡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보면서 저 황소도 참 고생이 많구나 싶었어요. 한여름에 1시간 넘게 돌아다녀서 너무 힘들어서 공원에서 좀 쉬었고요. 이제 911 메모리얼 파크에 가는 중이고요. 어릴 때 9.11 테러 소식을 듣고 놀랐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 비행기가 빌딩을 들이받은 자리에 추모공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어릴 때는 뉴스로만 접해서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공원에서 당시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 아버지나 어머니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얼마나 슬펐을까 싶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은 한치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911 추모공원 옆에 있는 오큘러스 센터로 가는 중인데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신도림역 같은 곳인가 봐요. 신도림역에 잠실 롯데몰이 합쳐진 그런 느낌? 근데 이 생선 뼈다귀 같이 생긴 특이한 구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하네요. 제가 이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드디어 큰 결심을 했어요. 뉴욕 온 지 9일 만에 지하철을 처음 타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타기 싫어서 계속 피했는데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다시 1시간 걸어서 호텔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하철역에도 에어컨을 틀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의 폭이 되게 좁고 안에도 냄새가 좀 나고 바닥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지하철 안은 에어컨을 틀어줘서 다행이긴 한데 걸어서 1시간 거리가 지하철을 타니까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별로 다시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니었고요. 왜 캐리가 택시만 주구장창 타고 다니는지 알았습니다. 뉴욕이 우리나라보다 지하철이 훨씬 먼저 생겼잖아요. 옛날 구조를 쉽게 못 바꾸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좀 심한 것 같아요. 적어도 청소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추억을 밖에서 쌓아도 지하철만 타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호텔에서 좀 쉬다가 트레이더조 가서 과자랑 물을 많이 사왔어요. 이제 슬슬 한국 돌아갈 때가 돼서 가족이랑 회사 팀원들한테 줄 선물도 좀 사고 이건 트레이더조에서 유명한 베이글 시즈닝으로 만든 과자거든요. 근데 그 시즈닝 안에 양귀비가 들어있어서 한국에는 반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다 먹고 가려고 하나만 샀어요. 맛은 그냥 짠맛 나는 비스켓이라서 베이글로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을 사려고 중식당에 왔고요. 제가 첼시에서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 먹은 뒤로 미국식 중국 요리에 빠졌거든요. 호텔 주변에 또 다른 중식당에 왔는데 지나가던 유럽에서 온 백인 커플이 저보고 중국인 어쩌고 이러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한국인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움찔하더니 갔어요. 약 37,000원 정도 냈고요. 제가 뭘 사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여러 종류의 새 고기를 간장 소스로 양념을 한 거예요. 닭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고 근데 짭짤해서 밥이랑 먹기 딱 좋아요. 미국에 가면은 중식당을 가면은 평타는 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맛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쏟아져서 얼른 씻고 자야겠어요. 얼마나 먹은 건지. 오늘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뉴욕 여행 열흘차인데 늦잠을 잤네요. 조식 식당이 6시에 시작이라서 밥 먹을 때 자리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늘 주말이라 가지고 원래 7시부터 시작이래요. 자리 없을까봐 걱정한 게 좀 머쓱했고요. 오늘은 뉴욕에 와서 처음으로 맨하탄을 벗어나서 그 옆에 있는 브루클린으로 갈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고요. 근데 또 너무 더러워서 탈 때마다 차라리 걸어갈 걸 후회하게 돼요. 뉴욕시는 돈도 많으면서 지하철 역사 안에 에어컨 좀 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국 지하철이 내내 너무 그리웠어요. 아무튼 지하철 타고 와서 10분 만에 맨하탄 끝자락에 도착을 해서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무려 150년 전에 지어진 다리인데 엄청 길어요. 총 길이가 1.8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긴 다리가 맨하탄이랑 브루클린을 연결하고 있어요. 150년 전에 만든 다리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바다 위에 있는 다리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여름이라 햇볕이 따갑긴 한데 바람이 불어서 걸으면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여기는 브루클린의 유명한 포토스팟 덤보고요. 전 여기가 한국에서만 유명한 곳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가 왜 유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뉴욕에 오면은 랍스터롤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루크네 랍스터롤이라는 곳에 가서 랍스터롤을 포장해 왔어요. 여기는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고요. 이쪽에 오면은 맨하탄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맨하탄의 빌딩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채시마켓에서 랍스터를 먹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것도 사봤는데 가격에 비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하니까 되게 설렜는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소세지 핫도그에서 소세지를 랍스터로 바꾼 맛이었고요. 이거는 랍스터롤 사면은 주는 감자칩인데 식초랑 소금 맛이더라고요. 진짜 짜고 맛없어서 왜 이걸 주나 했는데 랍스터롤이 맛이 좀 밋밋해서 같이 먹으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공원에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탔던 서클라인 크루즈가 지나갔어요. 제가 맨하탄 복잡하고 시끄럽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브루클린 쪽에서 맨하탄을 바라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사실 경기도민으로서 서울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볼거리나 놀거리는 많지만 오래 머물면 좀 피곤한 느낌? 근데 이 공원이 되게 제 취향이라서 행복했어요. 공원에 더워서 그런지 갈매기랑 저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맨하탄이 보이는 브루클린에서 1년 정도 살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아파트 대출 갚기에도 정신이 없긴 한데 아무튼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건 좋은 거죠. 사실 30대에 진입해서 제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뒤에는 좀 허무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그냥 우울해하면서 날려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여기가 완전 제 취향이라서 한 3시간 정도 머물렀었고 책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여기는 은커피고요. 저도 말로만 듣던 이곳에 왔는데 한국에도 하나 있죠. 원래 여기 올 생각이 없었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저는 원래 라떼 먹으면 입이 텁텁해서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근데 여기 라떼가 되게 맛있어서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이 지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뿔테 안경 쓴 알바생분 엄청 잘생겼어요. 원래 10분만 있으려 했는데 그분 얼굴 보느라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2주 동안 뉴욕에서 머무르면서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브루클린 브릿지 통해서 다시 맨하탄으로 돌아가는 중이고요. 뉴욕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도 찾고 맛있는 커피도 먹고 잘생긴 사람도 보고 저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팍팍해질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날도 있는 거죠. 호텔 돌아왔는데 아직 오후 4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디스에 가서 저녁을 포장해 왔어요. 웬디스가 옛날에 한국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각형 패티가 웬디스 버거의 특징인데 이 주 동안 뉴욕의 미친 물가를 체험했더니 이 햄버거가 싸게 느껴졌어요. 제가 뉴욕에서 여러 종류의 햄버거를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버거는 웬디스가 맛있고 감자튀김은 파이브가이즈가 제일 맛있었어요. 원래 제가
뉴욕 여행 영상을 4개 올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도 많이 찍어 와가지고 5개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 마지막 뉴욕 여행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